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연금마케팅본부의 이종률입니다. 지난 1교시 인도네시아 신흥국 증시 전망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5월 국내 증시 전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5월에 반등장을 기대해보며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또 금세 지나갔네요. 네. 그러면 저희 또 퇴직연금 DC, IRP 또 고객님들을 위해서 최근에 또 시장이 또 많이 좀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5월 전망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 담당하는 김대준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5월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불안을 뒤로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 국내외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불안들을 좀 뒤로 하고 그래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코스피는 5월에 아마도 전략 후강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지수가 이전처럼 위로 쫙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과매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월 초에 미국의 FOMC 같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 초반에는 약하고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 완화를 토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앞으로의 국면은 저성장과 고물가의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얼마 전에 IMF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IMF는 통상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4월에 발표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3.6% 나왔고 인플레이션은 7.4%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장표의 가운데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작년 10월 전망치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한 게 보이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진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성장과 고물가 환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고물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의 성장률과 물가 변화입니다. 회색이 2021년이고요. 파란색이 2022년인데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한국이 전반적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분명히 성장은 약하고 물가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금리,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조금 괜찮은 기업들이 나름 선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물가 상승세가 아주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파란색이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인데요. 지금 전 세계도 60만 명대로 낮아졌고요. 치사율도 굉장히 0.1에서 2%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 불안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앙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5월 4일 날 이 FOMC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한국과 달리 0.5%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6월에도 0.5% 또는 0.75% 이렇게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거에 대한 신호를 5월 FOMC에서 미리 좀 엿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올해는 50bp 인상을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인상을 25bp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에서 12월까지 9회 이렇게 나온 거는 올해 25bp 3번 올리고 50bp 3번 올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조금 이 공포심리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이미 올해의 기준금리 인상분을 대부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다시 반락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이는 조금 진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것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충격이 조금 잦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재무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변수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결국 이자 비용 그리고 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업종이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빅테크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애플은 200%를 상회하고 있지만 나머지 빅테크는 대부분 100% 미만이고, 또 유동 비율,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보다 오히려 좀 빠르게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결국 국내에도 적용을 시키면 국내 성장주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 산업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도 현재 기준금리는 1.5%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물가 상승세 그리고 신임 한은 총재인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아마도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금리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이미 3, 4회 추가 인상을 어느 정도 시장 금리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된 그 시점에 보게 되면 시장 금리가 1에서 2%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고, 또 각각의 신용등급별로 금리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굉장히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압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이 낮다면 이런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측면에서 주식시장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 타이밍 안에서도 정말로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비용 부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수급하고 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급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10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지금 기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고, 지금은 조금 더 바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꾸준히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저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 자체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완전히 회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에너지, 정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유틸리티, 운송, 통신, IT 하드웨어처럼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게 5월에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 종목들 이렇게 자료에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5월달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FOMC 같은 이벤트가 월 초이기 때문에 월 초 이후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을 고르고 또 이 안에서 ETF를 고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이익을 꾸준히 벌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산업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IRP, DC에 이제 ETF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월 시황 영상은 저희 유튜브 한국인의 연금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인의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